나 이게 너무 웃긴 게 이거를 차를 어디 내가 분명히 가져가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가져가려고 클린랩에다가 비닐봉지에다가 싸가지고 이거를 놔두고서 나도 모르고 저기다가 잘 놔뒀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뭔가 해서 꺼내보면 너무 맛있는지 깜짝 놀랐어. 뭔데? 이거 육개 같아요. 육개 같은데 너무 맛있는데 세상에 그거를 봉지에다 싸서 던져놨어. 오늘은 뭔데? 일단 오늘은 차와 관련된 또 용어와 관련된 다른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앞에서는 뭐 문화적인 이야기, 그다음에 학술적인 이야기를 했다라 그러면 오늘은 좀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저는 이제 어제는 수업을 들으러 가는 날이었어요.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그 교수님이 문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20세기와 21세기의 그런 변화 흐름 뭐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되게 많이 공감이 가기도 하고 차도 굉장히 20세기하고 21세기 변화가 크다라는 생각이 그 순간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세기에 태어나서 지금 이것을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다 거의 다 그럴 거라 생각해요. 요즘은 그래도 저는 21세기에 태어난 친구들을 학교에서 많이 봐요. 보기는 하지만 이거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20세기에 태어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죠.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20세기에 태어나서 성인이 돼서의 그런 본격적인 활동들은 21세기에서 하고 있고 뭐 우리 후후들 같은 경우에는 21세기 짠하고 태어난 애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변화라는 것들을 그래도 특히나 그 세대들 중에서도 저희 세대는 아날로그하고 그 디지털을 막 몸소 막 체험을 했던 세대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장 활발히 수용하는 20대에 그것들을 겪었다 보니 더 많이 와닿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차도 20세기와 21세기의 변화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20세기 같은 경우에는 차가 그냥 하나의 일상이었어요. 일상이었고 그래서 누구나 다 차를 그냥 즐겨 마시고 물처럼 마시고 그래서 차에 대한 소비도 굉장히 활발했던 시기였죠. 그리고 차를 뭐 그냥 진짜 도처에 가면 차를 마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던 시기가 중국의 20세기였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중국의 20세기는 그 차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성향이 그대로 보존이 잘 되어 있었죠. 그냥 전통 그대로. 그래서 사실은 다구나 이런 찻잎이라던가 이런데 크게 변형을 준다라기보다도 그냥 전통, 그러니까 특히 명청시대에 이어져 왔던 것들을 그대로 그 스타일들을 유지를 해가면서 이제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것들이 제일 많았던 시기가 20세기였던 거죠. 근데 무자르듯이 뭐 99년도까지는 그러고 2000년도부터는 손바닥 뒤집듯이 확 뒤집어진 건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는 사실은 그런 일상적인 측면보다도 산업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들이 더 많이 부각이 됐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 차에 대해서 이 차의 가치를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생겨난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차는 우리의 전통 문화야. 그리고 이 자체가 일상이야. 라고만 생각이 들었다라 그러면 속된 말로 얘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서 본다라 그러면 얘를 볼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나쁘게 생각하면 어떻게 문화를 그렇게 막 이런 고귀한 문화를 그렇게 볼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들어 중국의 차 문화는 어마무시하게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차에 있어서의 다양한 변형도 이루어졌고 다구에 있어서도 실용적인 측면에 부각한 것들, 뭐 예술적인 측면에 부각한 것들, 막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발전하게 됐고 그리고 차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들이 생산이 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산업들도 같이 발전을 했죠. 그러면서 세계 속의 중국 차의 위상 자체도 20세기하고 21세기의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를 겪어온 거죠. 그래서 그런 변화들을 겪어오면서 중국 역시도 이 차를 딱 봤을 때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이제 이 차에서 정말 다양한 가치들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중국 스스로도 중국 그 정부 자체에서도 인지를 했어요, 실제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외교적인 자리에서 차를 또 많이 쓰기도 하죠.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중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차의 4대 정신 이야기를 하면서 얘네가
화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서로 간의 그런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처럼 특히 이제 서로 이렇게 화합의 자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특히 공식적으로 그런 자리에서는 차를 많이 내세우고 있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도 요즘에는 21세기에 들어서는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들도 전통 문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차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발견들을 많이 해나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차문화뿐만 아니라 전통 문화 전반에 있어서 근데 특히 차문화 저는 이제 차문화를 많이 보아왔다 보니까 우리나라 차도 굉장히 진짜 최근 들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좀 차를 좀 사 마시려고 하면은 거의 다 녹차들 위주였다라 그러면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종류의 대용차들도 많이 생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 많이 사서 마셔봐야지 이제 봐야지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계속 있고 그래서 지금도 사서 마셔보고 있고 이런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뭐 제가 마시면서 최근에 가장 맛있다 막 이러면서 아기들이랑 같이 마셨던 차는 그 자드리 자드리의 차 대용차를 저는 되게 맛있게 마시기는 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드리 제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맛있어서 네, 하동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정말 다양한 대용차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거를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는 했어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중국 차를 계속 공부를 해왔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컨텐츠 만들어서 일을 하고 이제 이러고 있는 입장에서 한국 차가 조금 더 좀 이게 범위가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녹차로만 보기에는 우리나라 차 문화를 녹차로만 보기에는 사실은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물론 차라는 그 용어 자체를 그냥 학술적인 측면, 그러니까 뭐 식물학적 측면에서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뭐 카멜리아 시네시스 오쿤츠 뭐 이렇게 해서 그것만 찻잎으로 이루어진 것만 차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녹차만이 그리고 그걸로 생산할 수 있는 뭐 우리나라의 뭐 발효차들이라던가 요즘 뭐 홍차도 생산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만 차라고 볼 수 있을 건데 사실 차라는 거 안에는 그거 말고도 문화적인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문화적인 가치를 통해서 다시 정의를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범위 안에서는 당연히 대용차가 한국의 차 문화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 대용차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드리의 차들뿐만 아니라 그것도 포함이 되죠. 식혜, 수정과 유자차 얼마나 맛있어요. 모가차 저 얼마 전에 그 아파트에 모가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걸로 모가차를 담궈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엄마도 아시다시피 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정말 대표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정말 독특한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한때는 좀 많이 터부시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그런 것들을 발굴을 해서 또 가치를 끌어올리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또 측면이. 그렇게 해서 또 블렌딩 하기도 좋고. 네, 맞아요. 또 블렌딩뿐 아니라 베리에이션 해도 좋고 네. 또 그런 게 색깔이나 이런 것 내기도 좋고. 그래서 좀 되게 우리나라 차도 다채로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 중국에서는 이 차라는 거를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다루고는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펼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시진핑 정권의 국정 아젠다 중에 하나가 중국몽이에요. 중국 차이나 드림이라 그래서 이게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고 하는 중국 이제 국정 아젠다를 가지고 있고 그걸 중심으로 정책을 이끌고 외교 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죠. 그런데 그 중국몽이라는 것은 위대한 부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의 그러니까 장기적인 전략, 실행 전략으로 1대1로라는 걸 해요. 그래서 1대1로가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 육상 실크로드, 한나라와 명나라 시대의 그것들을 복원해서 이제 중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세계 속에 알리겠다라고 하는 정책이에요. 물론 이 정책에는 공도 있고 과도 있어요. 그리고 명도 있고 암도 있고 다 있지만 그걸 논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지금은 거기에서 차가 어떤 측면이 있는지를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1대1로 같은 경우에는 그를 통해서 중국이 세력을 그러니까 중국의 세력을 뻗어나가는 건데 그 뻗어나가는 방식은 주변국들과 협력을 해서 공동 번영의 길로 가자.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컨셉을 잡고서 이끌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렇지만 중국의 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모든 나라가 그것을 반기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갖는 나라들도 있을 거고 그럼 중국도 당연히 그걸 알 거예요. 이제 알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까에 대한 측면에 있어서 외교에서 있어서 이야기하는 하드파워라고 하는 군사력하고 경제력을 전면전의 1대1로에서는 전면전에 내세우는 대신 소프트파워라고 하는 다른 측면들을 외교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소프트파워 중에 하나가 문화인 거고 그리고 그 문화적인 걸 가지고서 1대1로를 전면전에다가 전면 전략을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으로 쓰려고 해요. 그래서 1대1로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민심상통이라고 하는 그게 핵심 전략이에요. 근데 이게 이 민심상통의 핵심 전략이 인문교류고 그리고 이 인문교류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공자를 내세우는 거. 그래서 공자 아카데미 많잖아요. 전 세계. 공자를 내세우고, 그다음에 차를 내세우고, 그들이 또 서예를 내세우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 그럼 대체 왜 차를 내세우는데요? 라고 하는 게, 아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차의 그런 화합과 관련된 정신들. 그리고 차 자체를 그런 화합의 정신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중국의 문화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행동으로서 또 보여줄 수 있는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이 차라는 것들을 1대1로의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의 그런 차 문화들도 충분히 우리나라의 그런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것들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지금 그것들을 되게 실제로 보면은 많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차 문화라는 거에는 차를 마시는 행위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차를 즐기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재반 활동들. 그래서 차와 관련된 음악, 차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차를 마시면서 감상할 수 있는 그림, 그다음에 차를 마시면서 할 수 있는 대화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차를 마실 때 차만 마시고 차에 대한 평가를 주로 했다라 그러면 요즘은 진짜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차를 마시면서 연주를 하시는 분들도 같이 모여가지고 그것들을 즐긴다라던가 그리고 차를 마시면서 이제 이런 공예를 하시는 분들과 함께 모여서 그런 서로 간의 교류를 한다라던가 그런 것들이 사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의 이득도 있겠지만 문화 발전의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는 꼭 하동 차문화축제나 이런 데 좀 그다음에 이제 보성 그다음에 제주 이런 데 좀 이제 후우들도 컸으니 이제 엄마와 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축제들에 있어서도 저는 차 자체만 그리고 차의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것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차를 소개를 하면서 또 동시에 이 차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코드들까지도 같이 다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문예술교육의 장이 하나의 차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다라 그러면 그게 또 하나의 되게 좋은 또 우리나라 역량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기는 하죠. 그래서 어찌되었든 오늘은 뭐 간략하게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또 다시 그냥 차 자체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사를 좀 드리고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난주가 아니라 11월 1일 시작하면서 11월 1일 날 이제 저의 이제 외할머니 근데 외할머니가 저한테는 엄마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지금 엄마랑 같이 살고 있잖아요. 같이 살고 있지만 이게 아이를 낳고 같이 산 거고 사실 저는 엄마랑 뭐 많은 제가 주변 분들은 아시지만 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엄마랑 떨어져 살다가 아이를 낳고 지금 다시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20대 딱 그 20대는 대학을 들어가면서 서울에서 저 혼자서 자취를 하고 중국에 가 있고 이랬지만 사실 20대 이전의 모든 4학년 이후에서는 외할머니랑 같이 커왔는데 그 외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거죠. 이제 근데 엄마도 사실은 할머니가 갑자기 막 그렇게 되시면서 돌아가실 거를 어느 정도 우리 가족끼리는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그 예상을 해도 그냥 다가오는 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이제 1일날 돌아가시면서 그 2일이 제가 수요일이었는데 줌 수업을 해야 돼가지고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거를 부득이하게 장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제 못하게 되면서 제가 한 분 한 분 다 연락을 돌릴 수가 없어서 인스타에다 공지를 올렸던 거죠. 제가 이제 그렇게 됐다. 그랬더니 사실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그리고 또 와주신 분들도 있고 또 진짜 마음을 표현해 주신 분들도 있고 너무 사실은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알려서 부담을 드렸나 죄송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찌되었든 아무리 어떻게 표현을 하려고 해도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특히 이제 너무 엄마 같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참 그랬는데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위로를 해주시는 게 진짜 도움이 되더라고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네. 그래서 그래도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할머니와 그 병원에서 같이 보낼 수 있었던 시간이 있어서 그래도 지금은 위안을 삼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그때 할머니가 막 웃어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어찌됐든 정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진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위안이 진짜로 그 작은 위안이 나에겐 정말 크게 다가올 수 있구나를 이번 할머니 장례를 통해서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앞으로는 또 다시 할머니도 그걸 원하실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또 다시 밝은 모습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랑 또 만나 뵙고 하는 것들을 더 원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요 며칠 동안은 그래서 유튜브를 못했어요. 제가 한다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인사 여기까지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